예전에 나는 남편과 가끔씩 등산을 다니기도 했었다. 그러고 보니 제대로 등산을 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아주 오래전인 듯 싶다. 사실 난 등산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보통 산을 두세 시간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 당일보다 그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다리에 알이 배겨 근육통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데 20여 년 전 어느 날 남편과 계룡산 정상에 올라 산 아래를 감상한 후 내려온 그날 밤에 침대에 누워 마음으로 스치듯 내 다리를 바라보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낯선 느낌이 들었다. 등산 후 언제나 날 따라왔던 다리의 근육통이 산 정상에 남겨져 있었나 아무런 통증도 느낄 수 없었다. 등산을 다녀온 후 내 다리에는 매번 근육통이 며칠씩 머물러 있었는데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잠시 후 그 전날 자기 전에 내가 마음으로 다리를 바라본 것이 생각이 났다. 내 마음에 숨겨져 있던 굳은 마음이 그 다리에 심어져 있어야 했는데 내가 그날 밤에 그 마음을 살짝 들여다본 이유로 통증이 그곳에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등산이 내 다리에 통증을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위에 찾아들었던 것 뿐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인식하자 그 통증이 그곳에 머물기를 포기한 듯 했다. 몸 탓이 아니었다. 우리는 통증이 발생하면 습관적으로 내 몸이 약해진 탓으로 보는데 몸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했다. 몸은 그저 마음의 명령을 따르는 것뿐이라고 했다. 등산을 다녀오고 나서든 힘든 일을 하고 나서든 내 몸 어딘가에 통증이 생길 거라는 믿음에 몸이 그렇게 매번 반응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산후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아이도 낳지 않은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앵무새 초롱이와 보라가 우리 집에 오고 나서 그 경험을 하게 되었다. 태어난 지 보름도 안 된 아기들이어서 2~3시간마다 이유식을 먹여야 했다. 남편이 아무런 말도 없이 데려와 갑작스럽게 키우게 되어 먹을 것들을 알아보고 새장의 천 침대도 매달아 놓고 장난감들과 물어뜯을 나뭇가지들을 준비하고 나의 일과는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 그 아이들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 나에게 우울증이 온 게 아니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 아이들이 우리 집에 오고 나서 나의 모든 일상이 깨지고 있었다. 나는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책도 제대로 읽을 수 없었고 밖에도 마음껏 나갔다 올 수 없었다. 가장 힘든 것은 밥 먹을 때나 청소를 할 때나 무언가를 할 때 새 집에 넣어 두었는데 그때마다 목청이 찢어지도록 새 집에서 꺼내줄 때까지 1초도 멈추지 않고 지저댔다. 특히 초롱이 목소리는 다른 모란 앵무새들 중에 최고였는데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지저댔다. 초롱이는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룰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아이였다. 새장문도 열고 나오고 마음먹은 것은 꼭 이뤄야 하고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없이 울어댔다. 그런 시간이 계속되자 내 머리는 쥐가 나기 시작했다. 쉼없이 울어대는 초롱이 보라 때문에 또한 깨져버린 나의 일상으로 인해 두려움이 일렁이기 시작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분노와 함께 울음이 터져버렸다. 그리고 얼마 후 텔레비전에서 여자들의 산후 우울증 얘기가 나왔는데 내 증상하고 똑같았다. 그제서야 내가
앵무새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산후우울증이 무엇인지도 조금 알게 되었다. 잃어버린 나의 일상과 함께 새로 나에게 닥친 그 생활 또한 놓아버릴 수 없는 그 상황이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으로 오는 것이 산후우울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산후우울증은 어렸을 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여자들이 많이 경험하는 듯도 싶었다. 나는 제대로 사랑받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존재들이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한다. 그리고 내 일상을 깨트리고 날 작은 집안 공간에 가둬버린 작은 존재들로 인해 두려움에 갇히게 되고 분노와 슬픔과 함께 울분이 터져버리는 것이 산후우울증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닥친 갱년기 또한 같은 맥락인 것 같다. 산후우울증도 그렇겠지만 갱년기 또한 모두 다 경험하는 게 아니다. 4, 50년간 내 안에 지니고 있던 상실감으로 내 몸에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두려움으로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분노로 가슴이 답답하고 어깨가 뭉치고 목과 머리에 통증이 발생하고 열이 위로 올라 얼굴이 붉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이것 또한 사랑으로 풀어 헤치지 못하고 오랜 시간 움켜잡고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 만들어진 증상들 같다. 그리고 나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갱년기 증세로 가슴 위로 열기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을 자주 경험하고는 했었다. 그런 나를 유심히 관찰한 어느 날 열기가 오르기 바로 전에 내 마음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때 불현듯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나 바로 전에 불편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거나 흐린 마음으로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다.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불편한 마음이 흐를 때 내 가슴 위로 열기가 순간 오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지난 일들을 떠올린 후에도 나에게 열기가 발생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 생각들 속에 내 불안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내가 가늠할 수 없는 작은 생각조차 나에게 열기운을 만드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내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생각들이 나에게 도움은커녕 안 좋은 감정들을 불러오고 있었다. 그리고 안 좋은 마음이나 생각들을 품을 때 열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내 몸 안에 열이 머물러 있을 때나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지난 시간에 상처받은 일들을 떠올리거나 안 좋은 생각들을 품게 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그 뒤로 나는 가끔씩 평온한 시간 속에 머물러 있다가도 나도 모르는 불안한 감정들과 생각들이 떠오르고 난 뒤에 훅 하고 더위가 느껴질 때면 난 이제 이렇게 말한다. 난 더울 수 없는 존재다. 이 열기는 내가 사랑이 아닌 두려움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지금도 나는 수시로 발생하는 생각들로 인해 오르내리는 열기를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 안의 두려움은 조금씩 작아지고 있다. 그리고 내 몸의 통증들이 내 몸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다. 어느 날 내 명치 아래쪽에 야구공만한 근육 뭉침이 느껴졌었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위와 간과 담 부위가 경직된 듯 싶었다. 그때쯤 그 명치 부위가 자주 뭉쳤고 그 뭉친 자리에는 언제나 통증이 함께 했었다. 그날 그 근육 뭉침을 마음으로 잠시 바라보고는 또 이곳에 뭉쳐있네 하는 잠깐의 느낌을 가졌고
그저 무심히 지나쳐 버렸다. 그런데 얼마 후 내 명치에 있던 근육 뭉침의 느낌이 사라지고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는데 내 오른쪽 다리 정강이 뼈 옆에 숨어 있는 것이었다. 정강이 앞쪽으로 위장열이 흐르고 있고 그 옆자리는 담경이 흐르는 자리였다. 내 뱃속에 있는 위와 담 부위에 머물러 있던 그 근육 뭉침들이 내 다리에 있는 위와 담경 자리로 옮겨간 것이었다. 그곳은 역시나 내가 스트레스가 많을 때 잘 때 가끔 뭉치던 자리였다. 내 명치에 머물러 있던 그것들을 별 마음을 쓰지 않고 바라보자 그것들이 마치 내 다리에 문제가 있는 듯 내 다리로 옮겨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바라보며 이곳으로 옮겨져 있네 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인데 얼마 후 그것들이 또다시 내 어깨로 옮겨져 있었다. 그것 또한 내가 인식을 하자 내 몸 이곳저곳을 방황하듯 돌아다니다 어느 순간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을 보면서 내 안의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한 불편한 마음이 내 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어딘가에 머물면 그곳에 문제가 생겼다고 치료를 하려 안간힘을 썼던 것 같다. 내 두려움의 흔적들을 객관적인 마음으로 무심히 바라보자 그 두려움의 뭉치가 이게 아닌데 하며 이곳저곳에 방황을 하며 돌아다닌 것 같다. 이제 내 몸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가끔 나에게 장난치는 그 두려움의 덩어리를 온전히 바라보기도 하지만 긴 세월 그것에 휩쓸린 나는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내 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통증들이 다 고통스럽지만 그 중에 어깨와 목과 머리의 열기와 함께 통증들이 발생해 며칠씩 날 흔들 때면 진저리를 치고는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다리 쪽으로 갑작스러운 운동을 하게 되어 다리에 근육통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자 어느 순간 상체에 몰려있던 그 통증들이 사라지고 다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 나는 가끔 허리나 머리에 숨어있는 통증들로 인해 힘이 들 때면 그 통증들을 어디로 옮길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하고는 했었다. 다리로 옮길까? 아니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으로 옮길까? 아, 거기도 아픈데? 그냥 다리에 있는 털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는 다리를 기역자로 만들어 까치발을 들고 다리에 근육통을 만들어 머리에 머물러 있는 통증들을 다리로 옮기려 한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이 매번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내가 사랑이 아닌 두려움과 거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내 몸이 온전히 그려내고 있었다. 나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도 내 불안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내 몸의 통증들도 내 안에 숨겨놓은 내 두려움이 만들어낸 것이니 그 또한 치유하는 것도 내 마음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다. 내가 습관적으로 꺼내든 두려움을 이제 내려놓고 사랑으로 마음을 밝히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몸에게 병 주고 약 주고를 매일 반복하고 있다. 두려움으로 몸 이곳저곳에 통증을 심어놓고 그 통증 부위에 해당되는 온갖 치료 방법들을 찾아다니고 약국과 병원을 드나들고 있다. 자신 안에 있는 온전한 치료제는 꺼내들기에 익숙하지도 않고 많은 연습이 필요하니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의 치료제를 찾아 헤매고 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온전히 사랑으로 회복될 때까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치료제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완전한 치료제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없지만 이제 조금씩 몸보다는 마음을 바라보는 방법을 연습해야 할 것 같다. 일단은 먼저 내 몸이 아픈 곳이 보이면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픈 곳을 바라보며 여기에 내 두려움이 숨겨져 있네? 하고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스치듯 무의식에 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숨어있는 두려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도 흥미롭다. 내 두려움으로 만든 통증은 내 사랑의 마음으로 치유해야 한다.